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 저는 그 혁 PD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지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저희 되게 막내 네네.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막둥이가 들어왔고요. 저희 훈 PD님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MBTI로 봤을 때 일단 I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세 개도 I예요. 아이. 네네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훈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게 가면 사이에 보이는 이 눈이 굉장히 예쁩니다. 눈이 어떤 호수 같아요, 호수. 왜 오늘 오셨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들을 쭉 보면서 우리 훈 PD님 입장에서, 왜냐면 헬린이거든요. 좀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한 3개월 정도? 그럼 운동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3분할 정도로 하고 있고 헬스장 쉬는 날 말고는 뭐 맨날 나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3분할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정말 헬린이고, 그건 딱 보면 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야, 바이셉스만 한번, 이 근육만 한번, 이거 딱 보여줄래요? 힘, 뽀해가지고 너무 이뻐. 너무 예뻐. 이게 보통 딱 3개월 헬린이 하시는 분들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헬린이 입장에서 질문을 우리 훈 PD님이 몇 개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서서 보긴 했었는데 네네. 그중에 이제 주제 중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네. 어깨에 대한 불균형 같은 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불균형에 대해서 요즘에 사실 저희 그 트레이너들이 SNS나 소셜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의사의 영역과 트레이너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사실 정말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고 뭐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불균형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사실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몸이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그러면 병원을 가서 원인을 찾고 개선을 해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불균형이라고 하면 분명히 자세적인 측면이나 그 원인이 내가 병원까지 가서 내가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쪽에 근육의 길이나 근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뭔가 보강 운동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헬린이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고, 단순히 어깨가 불균형하니까 이것만 하세요 저것만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개개인차가 너무 크다. 결론적으로는 불균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파 운동을 못할 정도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러면 운동하면 안 되죠.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치료와 운동의 어떤 그런 경계를 파악을 하면서 운동을 하되,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시다 보면 내가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 나온 질문들이 또 네네.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여성분들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스쿼트 머신 같은 거 할 때 이제 5kg짜리 이제 원판을 끼고도 하기가 너무 무겁다. 무겁다. 오케이. 그런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성분, 남성분, 뭐 헬린이 뭐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처음에 중량을 들고 무게를 치는 거는 어렵죠. 여성분들도 예를 들어 원판을 끼고 중량을 치는 게 당연히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중량을 올려서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원판을 껴서 못할 정도면 그거를 더 많이 연습을 하고 근력을 키워서 5kg짜리를 껴서 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분은 5kg가 10kg가 되고 10kg가 20kg가 되는 거고, 항상 본인 스스로가 경쟁 상대고 본인 스스로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까 말한 그 여성분도 중량을 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자,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자, 안녕하세요 마선호님. 항상 재미있게, 재미라고 해주세요. 재미. 재밌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귀엽다. 헬스 4개월 차, 네. PT 주 2회 정도 하는 6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네. 누님 안녕하십니까? 30대부터 에어로빅은 계속했습니다. 유산소만 하다 보니 근력이 약한 것 같아서 젊은이들 하는 운동에 과감히 뛰어들었는데 어렵긴 하네요. 근데 이 나이에도 근육이 조금씩 늘긴 하는데, 근육이 늘어나는 나이에 한계점이 있을까요? 한계점. 그 한계점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진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몸이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누님께서는 30년 동안 그걸 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체력도 좋으신 거고 정말 몸 관리를 잘하는 거지만 어떤 운동이든 간에 우리는 몸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 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강도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못 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 똑같은 패턴의 운동과 똑같은 패턴의 강도가 몸에 적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 운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몸이 적응하고 변화되는 거는 또 달라요. 우리 누님께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무조건 이전에 누님보다는 좋아집니다. 여기서 1년, 2년 더 하시잖아요. 무조건 더 좋아집니다. 어떤 한계를 제가 딱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고 또 제가 종국이 형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종국이 형들이 40대 후반이잖아요. 제가 1년 전에 형하고 만나서 운동을 했을 때보다 1년 후에 종국이 형이 확실히 몸이 1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형도 그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운동과 영양과 자기 관리를 잘했냐에 따라서 이전보다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좀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저는 한계를 지금 딱 정하기보다 계속 그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수노님. 항상 긍정적인 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타고난 하체 비만형 체형인데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체에 비해 상체 부피가 작아 고민입니다. 하체의 중량은 저중량으로 고정해 놓고 상체 위주 훈련을 해야 밸런스가 맞춰질까요? 아니면 계속 전체적으로 중량을 늘려줘야 할까요? 헬스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이 참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체형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은 체형이에요. 여자분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하체가 되게 큰데 상체가 되게.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운동 방법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막 하체를 막 고중량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동등해지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좀 이거 커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의 어떤 관리법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체가 좀 비만이신 분들은 하체의 지방을 빼는 게 일단 1차적이기도 하고 운동 후의 관리로 어떤 부종을 빼는 마사지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체 훈련, 상체 운동을 조금 더 부위별로 상체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어깨 운동이나 뭐 등 운동이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전보다 훨씬 더 그래도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식단 관리를 좀 안 하고 관리를 안 하시면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이 티가 또 확 나요. 네,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데 네, 조금 확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상체 운동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하체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방이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 이후에 좀 부종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빠르게 물어봐도 될까요? 종국이 형 몸 두께 실제로 보신 솔직한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냥 커요. 되게 이런 데도 크고요, 주먹도 손도 크고요. 연예인 몸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더 댓글을 이제 네. 선정했는데 공익근무하면서 헬스도 하고 있는 1년차 헬린이랍니다. 아, 이제 근무 특성상 상하차를 가끔 하고 있는데 최근 요통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힙인지 하는 법과 무겁 주는 법이 미숙한 것 같아서 허리 안 다치고 헬스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런 조언과 격려 말씀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다고요. 우선 저는 일단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익근무하면서 1년차 헬린인데 근무 특성상 상하체를 가끔 한다. 가끔 하니까 저는 더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한 이후에 뭐 근육통이 됐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몸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지금 뭐 힙힌지도 얘기를 하고 복압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께서 상하체를 가끔 하지 말고 빈도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허리 요통이 심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 기준도 늘 이야기하지만 디스크가 있다, 뭐가 터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요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해서 못 움직일 정도가 돼야 우리는 운동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동에 대한 빈도수를 더 늘려나가서 허리 주변의 근육과 코어의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저는 무조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힙힌지나 복압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쿼트나 뭐 데드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이제 고관절을 이렇게 숙여서 허리에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복압 같은 경우도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데 벨트를 이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스 이제 연수는 5년차 넘어가는데 추천하시는 어깨 모양이 선호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안 나오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네네. 추천하시는 레이즈 운동. 우선 후면을 좀 먼저 해보고 어깨 운동을 들어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순서가 이제 뭐 프레스, 그 다음에 뭐 사이드, 뭐 후면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사이드 선피로 프레스, 마지막 후면. 우리가 거의 후면을 마지막으로 빼거든요. 후면을 차라리 처음에 더 먼저 운동을 하시고 중량을 올려서 하는 레이즈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막둥이니 하나 또. 네. 1등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네. 이제 어디서 드러나는 것 같은지, 노력인지 재능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등과 아닌 사람의 차이,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제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좀 저는 그 숫자로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1등을 기억하는 세상이고 1등이 주목받고 관심받는 세상이지만, 사실은 더 오랫동안 빛을 발하고 더 오랫동안 인정받는 사람은 꾸준히 그 자리에서 1등을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결국에는 1등을 해서 오랫동안 1등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하지만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꼭 재능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1등이 얻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애 아이돌. 제 아이돌이요? 제 아이돌을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제 아이돌이요. 뭐 틴틴파인걸 뭐 이런 터보 뭐 다 괜찮습니다. 아이돌인가요? 틴틴파이브를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틴틴파이브나 이글파이브 이글파이브 혹시 아시나요? 이걸 봐요. 네, 랑현량아. 태사자. 아까 아이돌을 잘 몰라서 좀 요즘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누나 좋아하지. 뭐 근데 유나님은 아이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나님 굉장히 팬이고 노래도 좋아하고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애 아이돌 터보. 이제 헬린이 여자분이신데 이제 맨몸 스쿼트 할 때 무릎이 고정이 안 되고 흔들거리는 느낌이 있다십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지, 이제 스쿼트 할 때 이제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오고 앞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무릎이 고정이 안 된다. 이 스쿼트라는 자체를 허벅지 운동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앉을 때 고관절을 더 접고 깊숙이 앉아서 뒤에 햄스트링이나 엉덩이로부터 중량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아마 앉는 가동범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무릎으로만 앉다 보니까 무릎이 좀 흔들리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질문 자체도 뭔가 스쿼트 할 때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일단 앉는 가동범위나 운동의 깊이 이런 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 완전히 주저앉는 연습, 거기서 우리가 이 허리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엉덩이를 살짝 올려서 엉덩이로 이 중량을 버티는 느낌을 받으면 엉덩이도 힘이 잘 들어가고 무릎도 조금 더 안정성이 좀 생길 거예요. 우선은 처음부터 하실 때 손에 무언가 잡고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깊숙이 앉는 이런 연습들을 조금 해주시면 이건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국의 남자 마선호 형님. 헬스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광배근을 더 펼치고 싶은데 좋은 운동 뭐가 추천해 주세요. 제가 등 운동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죠. 펼치고 싶다, 넓어지고 싶다, 등이. 근데 우리가 펼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막 이게 옆으로 쫙쫙쫙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등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립도 다양하죠. 넓게, 오버로, 언더로, 각도도 다양하죠.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직 당기기, 수평 당기기, 다양하게 당기는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등에 넓이를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등 자체의 근육을 많이 붙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등의 두께. 그러니까 넓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등이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광배를 옆으로 넓게 펼치고 싶다고 해서 수직 당기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가 계속 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운동 루틴을 구성을 하고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그립의 등 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등의 근육을 많이 붙이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광배근을 훨씬 더 넓게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둥이 눈이 풀리기 시작해서 네네. 굉장히 형님 말하는 게 지루한가 봐요. 그러면 일단은 그만하시죠. 네. 홍 PD님 어떻게 그만할까요? 네, 오늘은 그럼 그러면 네네. 제가 추천수 많이 받은 거 하나랑 네네. 홍 PD 하나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너무 지금 사연이 길어서 이거 전부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프리웨이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표준적인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선우님 영상이든 다른 분이든 교과서처럼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영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독하게 한계가 있다면 잘 배울 수 있을지. 우선은 프리웨이트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안 다치고 무게를 잘 다루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스쿼트 프리웨이트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만 사실은 쳐도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 그 사람들 개개인마다 또 가르친 스타일이 다르고, 스쿼트도 뭐 바를 뭐 로우 바로 하냐 하이 바로 하냐 뭐 견착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을 여기저기 좀 잘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고르는 방법, 우선 소개받아서 가세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받아서. 예, 그러니까 주변에 PT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같이 오래 한다고 그건 아니겠지만, 이 선생님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커리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경력이 있는지, 뭐 단순히 시험 나가서 1등 했다고 막 그 최고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최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경력과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실력이 사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경력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인성이 어떤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 1시간의 수업은 그냥 잘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고 나서 수업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아예 관리를 안 해준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 상태를 파악해 줄 수 있고, 계속해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나 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찾기 위해서 소개도 받고, 가서 상담도 직접 해보고, 또 요즘은 체험 수업 같은 것도 있으니까 체험 수업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선생님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막둥이 네. PD님께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네, 거 뭐 편해.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거는 네네. 네, 이제 처음 웃는 모습. 네, 지금 1시간 만에 처음 웃었는데요? 네. 어깨 운동을 할 때, 측면 어깨를 하거나 이제 네. 후면 어깨를 할 때 어깨만 뿐만 아니라 이제 승모까지 좀 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제 레이즈 할 때? 네, 제가 이제 만져보면 승모도 점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승모의 개입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오케이, 느낌이 오케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볼록 아, 튀어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볼록.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본인 네. 느끼기에, 본인이 네. 원래는 맞아요. 아예 없었는데 네. 조금 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본인 느낌이, 아마 그 훈이는 자기가 이제 어깨 운동을 좀 더 하면 아마 자기가 좀 있으면 브록 레슨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보통 이제 운동을, 어깨 운동 되게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근데 레이즈를 할 때 우리가 이 어깨에 대한 근력이 약할 거잖아요. 운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동원을 하겠죠. 근데 사실 레이즈 이 동작을 할 때 여기에 개입이 아예 안 오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마 본인이 하면서 여기에 힘이 좀 빨리 떨어지고, 근데도 운동을 지속을 하다 보니 승모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느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동작을 통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거나 발달하진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올리는 가동 범위 자체도 본인이 만약에 잡은 상태에서 힘이 없는데 더 끌어올리거나 하다 보면 승모 개입도 더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즈를 통해서 여기가 엄청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안 해도 되고, 차라리 어깨 운동 초보들은 우선은 프레스 운동을 더 많이 해라. 왜냐면 프레스 운동을 통해 측면과 전면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깨의 근력과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때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프레스 운동의 비중을 더 많이 주고, 레이즈는 내가 여기에 개입이 너무 많이 돼서 너무 여기만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기 전까지만 운동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제가 훈이 어깨 레슨을 한번 좋아요. 해드리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막둥이 PD를 네네. 약간 조교로 삼고. 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했는데 폰 PD님 한번 클로징.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울지 말고. 예. 네. 댓글 그래도 올린 지 한 며칠 안 됐는데 많이 댓글을 다 달아주셨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궁금한 거 더 있으면 뭐 네. 올라오는 동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댓글 남겨주시면 따로 이렇게 시간 갖춰서 Q&A를 갖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요. 네. 네, 이렇게 또 한번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훈비님 박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이제 또 이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마소노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